격동의 시대, 불확실성이 사회를 뒤덮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성적인 분석을 넘어선 곳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정치, 사회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나라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들, 특히 전 영부인 김건희라는 한 개인의 운명을 둘러싼 깊고 날카로운 영적 해석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 시대의 욕망과 좌절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 영매는 그녀를 시대의 악녀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녀가 권력을 향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에 대한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었던 전직 대통령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채워줄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다는 분석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줄 수 있는 남자를 곁에 두고 그의 머리 위에 앉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현재 그녀는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으며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그녀의 운명은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그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정신세계는 권력을 쥐었을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정신적 붕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지금 드러난 혐의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사건들이 터져나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예견은 그녀의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그녀와 같은 성향의 인물들은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박탈당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그녀가 검찰에 소환될 당시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멍한 표정, 마치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는 그녀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반성의 기미가 아닌 나는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과 뒤틀린 특권의식의 발현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국민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어야 할 그 순간에 그녀는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권력이라는 환상에 얼마나 깊이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때 세간에는 그녀가 이른바 주술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해하거나 국가적 참사에 관여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무속인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과는 전혀 다른 예곡되고 사악한 행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 신에게 비는 행위는 결코 하늘의 뜻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했다면 숨어서 이상한 의식을 행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라의 큰 무당이나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셔 그들의 넋을 기리는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올바른 도리였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신성한 종교 전체를 모독하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심어주는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은 이들의 관계는 과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한때 그들은 인꼬 부부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은 그들의 관계를 철저한 쇼윈도 부부였다고 진단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랑은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어쩌면 맹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라는 인물에게 그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상대를 골랐고 그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 즉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에게는 다른 남성들의 존재가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도 나옵니다.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진실은 훗날 반드시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권좌에서 내려온 전직 대통령의 말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권력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광기를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권력을 모두 빼앗긴 지금 그의 정신 또한 온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감자들을 위한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강제구인 과정에서 보였던 품위 없는 저항과 추태는 한나라의 지도자였던 인물의 마지막 존엄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으며 이는 앞으로 그가 겪게 될 정신적 혼란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두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흉악한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지, 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예우를 받으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합니다. 한때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던 부부가 함께 영어의 몸이 되어 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이 사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나 여사와 같은 호칭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한 시대의 인물에 대한 영적 해석은 그것이 예언이든 날카로운 심리 분석이든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갈등과 상처, 그리고 분노를 투영하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지는 앞으로의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